네,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죠. 원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원 IM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내시는 리포트들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내용들 꾸준히 발간을 해주고 계시고 오늘은 특별히 오늘 발간한 리포트를 중심으로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하죠. 따끈따끈합니다. 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원전부터. 자, 기대감과 논란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평등 계약 논란까지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원전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먼저 불평등 계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무 계약을 봤을 때는 향후 이게 앞으로 플로우적으로 많이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런 것들을 먼저 고려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어차피 원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수출할 때마다 걸림돌을 해소시키는 게 오히려 좋은 기회인지 아니면은 더 이제 발전 가능성이 수주에 대한 증가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이런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또 불평등 계약이 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큰 쟁점이죠. 예,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수주 가능성이 앞으로 더 포텐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원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원전의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전은 보통의 암흑기로 들어가는 계기는 뭐냐면은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원전의 암흑기를 여는데 다 아시겠지만은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죠. 그러면서 원전의 암흑기로 들어섰고 또 2015년도에 파리 기후 협약을 맺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에 그 유럽 쪽에서 여러 가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뭘 했냐면은 그 유럽 지역은 2050년까지 이제 탄소를 제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발전소를 해야 된다는 그린 텍스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텍스노비에 대해서 원전을 2022년 8월 달에 이제 들어가면서 원전의 부흥을 좀 알렸고 그다음에 가장 크게 이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빅테크들 특히 미국의 빅테크들이 원전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에너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전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하면서 미국 행정부에서도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걸 받아서 이제 원전 부흥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원전 르네상스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20년대의 원전의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부터는 원전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각국의 나라에서는 원전에 대한 발주가 많이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원전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딱 5개국입니다. 어딘가요? 미국, 프랑스,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5개국 중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국가, 그다음에 수출을 할 때마다 걸림돌을 없애고 하기 때문에 한 1기가와트 정도 받는 돈이 한 10조 정도 됩니다. 지금 10조 조금 넘지만은. 그래서 10기만 받으면 100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로열티라든지 그런 것들은 솔직히 미미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거는 불평등 계약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9천억 정도 그 물품을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원래 우리가 수입하는 품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향후 수주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계기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들어가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이게 촉매제가 되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평등 계약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한전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밤에 있을 예정인데 혹시 여기에서도 뭔가 한국과 미국이 협력 가능한 원전 관련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이제 측면에서 어차피 협상이라는 거는 주고받기 네. 협상입니다.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줄 수도 없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원전이 100기 정도가 가동이 됐는데 2050년까지 400기 그러니까 300기를 넣는 거죠. 300기가와트. 그러니까 300기를 늘기 위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행정 명령도 했고 특히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10기에 대해서 착공을 해라. 그렇게 행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공급망으로 했었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물론 주조를 하겠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은 다음에 우리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이게 왜냐면 아까 제가 5개 국가로 할 수 있는데 네. 중국이나 러시아는 당연히 참여할 수 없겠죠. 예. 그다음에 프랑스도 거의 이제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이 공급망을 미국에서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도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원전 건설할 수 있는 기업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EPC 업체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원전은 온 타임 온 버짓입니다.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그 상기 사기 보글 상기 사기 보시면은 거의 16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EDF가 최근에 진 거는 한 15년 정도. 보통 평균은 10년을 잡고 건설을 하는데 온 타임 온 버짓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이 보통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공기업이 공급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지연이 된다 그러면 크나큰 이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바라카 원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짓는 원전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타임 온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만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미국에서도 EPC 업체도 훌륭한 EPC 업체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한수원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접근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원전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충분하다라는 관점 말씀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봐야 하는 종목이 무엇인가 따끈따끈하게 오늘 나온 두산 에너빌리티 꼽아주셨고요. 체코하고 중동 등의 해외 수주 기대감이 크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수주 범위도 점차 확대될까요? 저희가 6월 4일 날 이제 그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었죠. 본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계약을 맺을 겁니다. 체코에 대한 거의 이제 주기기랑 시공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맺고 그 다음에 좀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랑 불가리아를 이제 진출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에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다 아시겠지만 엔지니어링 회사이기 때문에 생산 그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주기기를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미국 시장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인트 벤처를 맺든 안 맺든 간에 우리가 주기기를 납품할 수밖에 없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태까지 레퍼런스도 웨스팅하우스에 많이 주기기를 납품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그 수주가 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중동 쪽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 새벽 1시 몇 분쯤에 하면서 원자력 그 재협정 개정도 원하겠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랑 미국은 지금 원자력에 대한 협정을 안 맺고 있습니다. 일명 이제 123 협정이라고 하는데 뭐 사용 후 핵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올해 안에 좀 맺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맺은 다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1기, 2기에 대해서 발주가 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수주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UAE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기를 줬고 각 해 2020년까지 2기, 3기, 4기 해서 다 지금 다 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코기가 그게 한 내년도 하반기 정도 나올 거라 보고 있어서 이 중동 쪽에서는 거의 4기 이상이
좀 가시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봐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주기기로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 가시화가 되면서 매년 적어도 원전 관련해서만 한 예. 4조 이상의 수주가 가시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 SMR도 참 좀 궁금하거든요. 요거 짚고 한전 기술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점에 SMR이 있거든요. 요건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지금 이제 SMR을 기획하고 있는 회사가 100개 정도 되고 있고 예. 이 방법론이 냉매 어떤 거에 따라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학경 수로 방식은 뉴스케일 파워가 있고 뭐 헬륨 방식, 엑스에너지, 뭐 예를 들어서 테라파워, 나트륨 방식, 뭐 그런 방식들이 냉매 방식에 따라서 있는데 이 설계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가 끝난 다음에 검증이 되면은 당연히 이걸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할 때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라든지 투자 지분을 해서 피를 섞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한테 네. 생산에 대한 발주를 조만간에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SMR 시장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성장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옆에 대형 원전들은 스페이스가 엄청 큰데 SMR은 그걸 축소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옆에 SMR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이 있고 이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는데 TSMC 같이 SMR의 파운드리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SMR 시대가 온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미국에 있습니다만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를 넘어서 SFR 개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뭘까요? 그거보다도 예. 우리나라도 SMR에 대한 수출을 기획하고 있어서 혁신형 SMR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억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한전기술은 대형 원전의 설계도 하지만은 네. SMR의 설계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예. 올해 말에 설계를 완료하고 3년간의 검증을 끝난 다음에 2028년도에 한국원자력위원회에서 검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검증이 완료가 되면은 당연히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전기술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도 많이 부각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전기술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 설계 능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이 예. 이제 그 원청으로 에스팅하우스가 받게 되면 설계를 하청해 줄 겁니다. 예. 설계를 하청해 주면 물론 한수원이 거기서 맡아서 하청해서 맡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한전기술이 맡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코 그다음에 중동 시장 받으면서 그 설계를 이제 한전기술이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수출 지역 다변화 부분이 다 받치면서 큰 수주를 받으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수주 시장에서 빛나는 성과를 기대하면서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 섹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원 IM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